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22대 총선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끌 당시에 김건희가 보낸 문자를 익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요. 이제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입니다. 익십 다 아시죠? 읽었는데 씹은 거. 읽었는데 답장 안 한 거. 이걸 익십이라고 합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건희가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겠다. 이러면서 사과의 장을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로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이걸 보고도 무시했다는 거지요. 자,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건희는 한동훈에게 몇 번이나 국민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다. 그럼에도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이렇게 저자세를 취했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천하의 김건희인데 말이죠. 어쨌든 좀 뭔가 조미료가 들어간다는 느낌은 듭니다만은 그 문자를 보냈고 보고도 답장을 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선 실장인 김규환 기자를 통해 어제 CBS 라디오를 통해 폭로가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진영은 별 관심이 없으신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난리입니다. 난리. 이 이슈가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사실은 한동훈의 경쟁자들이 또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이거는 한동훈의 판단 미스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나경원 같은 경우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에 연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의 전략적인 판단이 대단히 부재했다, 미숙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경험이 많다 이거지, 정치적 경험이. 그러나 한동훈은 매우 모자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판단력 미숙으로 인해서 오판을 냈고 결국 그래서 총선에서 졌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김건희가 그렇게까지 나왔다면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돌파구를 찾았어야 했는데 한동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은 총선 패배의 원인이 너한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그 김건희를 나오게 해서 사과의 장을 마련했다면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렇게 몰패를 했겠냐라는 인식입니다만은 여기에 또 이준석이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네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총선의 변곡점이 될 수 있었는데 한동훈 본인이 스스로 내친 것 아니냐. 이건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공적인 선거 지위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김건희가 밉다고 그렇게 김건희가 사과하겠다고 한 거를 뿌리쳤다면은 이 선거 승리의 어떤 사명이 있는 소명이 있는 이 당대표가 할 짓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동훈 측에서 오늘 빠른 시점에 그것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상황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 11시에 그 신지호가 지금 저 한동훈 캠프에 있잖아요. 예, 그 11시에 총괄 상황실장이군요. 신지호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브리핑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여간 구구한 변명이겠죠. 자, 원희룡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희룡이 지금 1등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2등이지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절윤이라는 세간의 평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공적 사적으로 떠나서 도리와 예의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원희룡은 지금 총선에서 한동훈 너 때문에 졌다 이 논리가 아니라 야 한동훈 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신을 때리냐. 이 배신자 이미지를 더 씌워서 한동훈을 말하자면은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유승민 전 의원 지난 2016년 때에 총선에서 배신자 이미지 때문에 결국 출마를 하긴 했죠. 확인해서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도 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대구에서 정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한테 그 배신자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려고 지금 원희룡이 수를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산 쪽 분위기는 어떨까? 장해찬이라고 김건희가 아주 기특하게 여기는 장해찬 아시죠? 그 사람은 사실이다.
그런 문자를 김건희가 보낸 게 맞고 한동훈이 여기에 익십한 것이 맞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아예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 한동훈 오늘 아침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문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지금 이 시기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자기한테 배신자 이미지 더 씌워가지고 또 총선 패배 책임론을 더 씌워가지고 이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왜 이 시기에 이런 문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서 한동훈은 나는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런 한동훈 씨는 왜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김건희와 수백 통의 대화를 나눴습니까? 아니, 수백 통의 대화를 나눌 게 뭐가 있어? 뭐 윤석열이가 부재해가지고 부인한테 물어봤다? 그렇다고 부인하고 수백 통을 대화를 나눠요? 아니, 그때는 왜 이렇게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했습니까? 한동훈 씨. 웃기네요, 진짜. 그러면서 한동훈은 내용도 일부 잘못 구성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날조는 아니다라는 점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거의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취재해봤는데 오래전부터 여권 내부에서 돌았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게 1월 20일 전후의 문자라고 하지요. 1월 23일에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서천시장에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윤석열한테. 그래서 1차 윤한 갈등 봉합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1월 20일에 문자를 보냈는데 익십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줄리 앙뚜아네트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김경률이 말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이 말을 잘못했다 이러지 않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면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힐난을 했어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줄리 앙뚜아네트도 역시 한동훈의 뜻이다라고 대통령실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분노가 폭발했던 거예요. 이 사정을 제가 좀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건 약속 대련이 아니다라고 즉각 브리핑을 했던 겁니다. 김용민이가 이건 좀 박습니다, 여러분. 저 여권 사정에 대해서는 김용민이 브리핑 들으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1월 20일부터 시작돼서 1월 22일까지 그야말로 용산 대통령실은 한동훈을 이제 거의 저주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1월 23일에 서천시장까지 가서 한동훈이가 폴더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봉합이 되는가 했는데 그게 수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은 이 선거에서 진 것이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그 갈등은 점점 불거졌는데 이 와중에 전당대회 나온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신호를 여러 번 보냈는데 나왔으니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켜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어제 깐 겁니다. 김건희가 문자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입했다. 국민 앞에서 사과함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김건희가 더 이상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 나름 살신성인하겠다. 이런 뜻을 비췄는데 한동훈이가 그걸 씹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 책임론으로 선거 국면이 계속 불리하게 돌아갔고 결국 선거 참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배신자론, 총선 패배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자, 이 문자는 어디서 유출이 돼가지고 CBS 논설실장한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문자를 나눈 당사자가 한동훈하고 김건희 아닙니까? 한동훈은 또 읽었다고 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거예요. 도청하지 않는 이상은 도청을 누가 해요? 대통령 부인,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 부인 문자를 누가 도청합니까? 해킹합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이가 줬을 리는 없을 것이고 김건희가 이렇게 흘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왜 흘렸겠어요? 한동훈이 죽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 죽여라.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당권 주자들 여론조사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배신자론이 과연 먹힐 수 있을지. 예. 이미 그 대구 경북 코어 지지층은 한동훈한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서는 한동훈이 먹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한동훈 쪽은 기대하고 있는데 이 지지 기반인 한동훈의 지지 기반인 수도권의 당심도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희룡 쪽에서 조만간 한동훈이 윤석열, 김건희 씹은 거 공개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를 씹었던 거, 비난했던 거, 남몰래 사적 자리에서 그걸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자 이미지는 더 강화되지 않겠어요? 예, 일단은 뒷담화를 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입니다.
예, 저기 신혜식 씨라고 아시죠? 극우 논객. 그 양반 얘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새끼라는 욕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일단 알려지기로는 그 인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여사님이 아니라 그 인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거의 정설인데 정말 새끼라는 욕까지 썼는지는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녹취를 해서 아마 원희룡 캠프에 건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는 애정이 있어요. 사실 자기하고 대선 앞두고 도원 결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 생을 걸고 쿠데타에 가담을 해가지고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이 김건희는 상당히 혐오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 인터뷰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물으니까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선택받은 정부다. 검찰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뭐예요? 김건희 검찰 나와서 수사받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는 절대 못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김건희에 대한 상당한 혐오감을 지금 한동훈이 갖고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한동훈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동훈, 조용히 전당대회 치를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보기에 윤석열이 너한테 당권을 넘겨줄 일이 없다고. 유행이 당선되더라도 당신 조기에 끌어내리려고 할 거야. 아니, 너한테 곱게 당권을 넘겨줄 윤석열이야? 아니잖아. 자, 한동훈, 큰 정치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려는 거 아니야. 지위가 당신을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아. 자, 전생을 걸라고. 전생을 걸어서 윤석열과 투쟁하라고. 응? 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안철수 해법을 주목해. 아무리 뭐 특검 추천권자가 왜 야당이냐, 대법원장한테 넘기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국민들한테 안 먹혀. 안 먹힌다고. 특검 추천권 가지고 시비 걸어봐야 이건 다 윤석열이가 책임 회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윤석열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이해한다고. 국민의 힘을 넘어서 국민 대중에게 지지를 얻는 방법을 택하라고. 그럼 뭐겠어? 윤석열한테 들이받는 거지. 불이익이 우려되나? 뭐 딸 털리고 부인 털리고 그 처가 쪽 털리고 본인도 털리고 그게 우려되나? 하긴 조국한테 그렇게 했었지. 자, 그렇다면은 그거는 네 인기만 올라가는 길이라고. 설령 당대표는 떨어져도 온갖 불이익을 당해도 명분을 얻는 일이라고. 윤석열이 무너지면 너한테 기회가 와. 최병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되도록 올인하라고. 특검이 시작되면은 윤석열은 끝나잖아. 잘 아는 대로 윤석열 적당히 비위 맞추고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 그 길은 이번 익십 파문으로 인해서 막혔음이 확인됐어. 결국 김건희 쪽에서 오픈한 거 아니야? 윤석열 쪽에서 오픈한 거 아니야? 널 죽이려고. 근데 여기서 뭐 적당히 봉합하고 이지고잉할 수 있겠나? 이 국면까지 왔는데. 자, 싸움을 걸어왔으면 싸워야 하는 거야. 그게 정치야. 아직도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이 나를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나? 정의는 없고 사악했지만 윤석열 봐봐. 그 친구도 쿠데타 하느라고 자기 생을 걸었잖아. 당신은 뭘 걸었어? 한동훈 씨. 윤석열과의 무한 투쟁에 당신의 모든 정치적 운명을 걸라고.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옳을 거야.